당연히 이것은 뭐 큰 이슈가 아니다. 단기적으로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나서 제 갈 길을 갈 것이다. 네, 이번에는 8월에 있을 대외적인 경제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부찬도 협상이라든지 어떤 남아있는 뭐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같은 것들이 있죠.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좀 조정이 올 것이다 이런 이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셔서 실제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이제 지표들을 통해 좀 살펴보고요.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뭐 일부 이제 조정은 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연말까지 좀 우상향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좀 지표들을 어떻게 보고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이제 계절별로 비트코인을 포함한 이더리움의 이제 차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뭐 분기별로도 확인할 수 있고 그래서 지난 8월에 어땠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좀 보겠습니다. 이더리움이 이제 알트코인의 대장주이기 때문에 지난번 2024년, 2023년, 22년을 보면 8월은 계속 좀 마이너스이긴 했어요. 2024년 8월에 마이너스 22%, 그전에는 마이너스 11%, 그전에는 마이너스 7% 이랬고 2021년이랑 2020년은 오히려 또 플러스 35, 플러스 25, 그전에는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흐름이 있었는데 이것만 보면 이제 8월에 이더리움이 마이너스일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이제 지표들을 좀 살펴보면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주식하고는 조금 흐름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하셔서 이때 왜 올랐는지를 보면 이때가 이제 알트코인 시즌이었어요. 지금도 이제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했기 때문에 7월부터 52%가 이렇게 올랐죠. 8월도 뭐 일부 지난달의 그 수익에 비해서는 조정이 올 수 있지만 이번 이 큰 폭의 하락보다는 오히려 이제 플러스의 가능성이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쯤에 이제 조정이 올 수도 있겠죠. 물론 이때 이제 일부 조정이 올 수도 있지만 지난번 8월하고는 좀 다를 것이다. 왜냐하면 알트코인 불장 기준의 8월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가 이때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쭉 상승하다가 조정을 거치고 상승 후에 이제 조정, 상승 후에 이제 조정 이런 식으로 흘렀어요. 근데 이제 시작했으니까 그런 이제 흐름들을 살펴보는 게 일단 제일 먼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8월에 이더리움을 포함한 모든 이제 알트코인들은 주요 이제 경제 지표하고 같이 흐릅니다. 그래서 주요한 경제 지표 흐름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우리가 거시 경제를 살펴볼 수 있지만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것은 이제 금리예요. 금리하고의 연관성. 그래서 금리를 우리가 뭐 예측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지만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CME Fed 와치 도구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이번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이제 통계적인 자료로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참고해서 실제 금리가 발표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시장을 일정 부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현재 금리 수준 4.25에서 4.5 수준이 유지될 것이다 라는 것이 96.9%죠. 뭐 이 상황이 거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내릴 것이다 라는 확률이 높아지면 시장이 굉장히 호재겠죠. 근데 이제 다행히 뭐 이거보다 더 오르지 않으면 그것만 해도 좋은 상황이니까 아마 현재하고 똑같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게 전문 그룹의 어떤 통계 자료, 확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금리를 확정되기 전에 좀 예측해서 투자 관점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큰 흐름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몇 가지 좀 더 살펴보면 이것들은 이제 체크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죠.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 실제 이제 발표일이 8월 12일입니다. 그래서 12일 전에 먼저 예측이 나옵니다. 한 3, 4일 전에 예측이 나와요. 그 예측과 실제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예측이 나오고 실제하고 똑같으면 실제 시장은 굉장히 더 좋은 거고요. 예측 대비 실제 결과에 따라서 약간 이제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측이 어느 정도 되는지 보시고 시장을 어느 정도 이제 대응할 수 있죠. 이전보다 유지하거나 더 낮아지면 더 좋겠죠. 소비자 물가지수 같은 경우. 만약에 좀 소비자 물가지수가 더 높아진다면 예측이 높아졌는데 실제도 높아졌다. 그러면 시장이 이제 단기적으로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좀 염두에 둬야 되고요. 거의 사실 반영이 되긴 해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이제 실제 결과가 이제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유심히 보셔야 되고 또 하나는
예측하는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좀 반대로 움직이는 고용 지수가 있습니다. 고용 지수는 지금 예측 같은 경우는 이전에 147K였는데 108K로 예측은 이제 나오고 8월 1일 날 이제 실제가 나옵니다. 예측은 좀 낮게 나왔어요. 고용 지수는 낮게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 고용 지수가 높아지면 금리하고 연관성이 있어가지고 실제 시장에는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좀 정리를 드리면 이게 낮게 나왔기 때문에 낮게 나온 거 기준으로 실제가 똑같이 낮게 나오거나 이렇게 되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CPI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전망이 높게 나오는 것보다 낮게 나오는 게 좀 더 좋고, 그래서 낮게 나왔을 때 실제가 이제 결과가 나오면 좋고, 고용 지수도 높게 나오는 것보다 낮게 나와서 실제가 되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오해하는 게 고용 지수 같은 경우 그러면 고용이 많이 창출되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고용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금리가 이제 또 압박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금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금리 인하 가능성을 떨어뜨려요. 금리를 이제 높일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고용지수는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뭐 소비자 물가지수에 우리가 당연히 물가가 내리는 게 좋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고 있잖아요. 근데 고용지수 같은 경우는 고용이 잘 되면 기업이 잘 되고 그러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건 반대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고용이 잘 되면 기업이 압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실제 이제 고용이 이제 잘 될수록 임금을 더 주겠죠. 그럼 임금 압박으로 인해서 연준에서는 금리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압박을 받게 돼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가서 이 두 가지 지표보다 제일 중요한 게 결론은 금리다. 그래서 고용 지수도 보고 CPI도 보면 좋지만 이게 좀 복잡하고 어려우면 금리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리 예측을 보고 금리가 이점하고 뭐 똑같으면 시장에 큰 변동은 없는 거고, 당연히 금리가 내리면 더 좋겠죠. 근데 금리가 올라간다 이러면 이제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데, 지금 뭐 더 오를 상황은 아니죠. 계속해서 이제 이게 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를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그래서 유지예요. 유지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큰 변동성은 좀 어렵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변수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미국 부채 한도 관련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부채 한도가 실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온 자료인데, 여기 보시면 결론만 보시면 좋아요. 부채 한도 협상의 데드라인이 가까워질수록 단기 자금 시장 불안 관련 경계심이 커질 수 있으나 과거 경험상 협상 타결 이후에 안정세 회복 예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부채 한도를 8월 중에 아마 협상할 것이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협상이 잘 안 되거나 보류되거나 늦어지거나 협상이 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자금에 좀 영향을 줍니다. 단기적으로 좀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부채 한도 협상되고 나서 빠지네라고 보여지면 정상입니다. 단기적으로 빠지는 것이지 계속 빠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빠지면 또 많은 언론에 이런 데서 굉장히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지겠죠. 그런 것에 큰 영향을 받지 마시고, 당연히 이것은 뭐 큰 이슈가 아니다. 단기적으로 빠졌다가 다시 회복하고 나서 제 갈 길을 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변수로 남아있긴 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부채 한도 협상이 미국의 시장에서 가장 큰 어떤 잠재적인 리스크이긴 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학습 효과로 큰 문제는 없었고 이번에도 뭐 큰 문제 없이는 지나갈 것이다. 근데 장기적으로 이거는 좀 해결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경제 이슈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뭐 큰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요 결론을 났을 때 시장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시고, 그때 잠깐 빠질 수 있어요. 그때 잠깐 빠질 때 왜 빠지는지를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대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시경제의 지표들하고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하고 연관성을 좀 살펴봤어요. 그래서 거시경제에 이슈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은 좀 빠지고 알트는 더 빠집니다. 그래서 알트 투자하시는 분들은 원래 빠지는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이는 자세로 거시경제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난 불장 때 어떤 흐름이 있었는지, 이번 불장 때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좀 온체인 데이터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난번 89%에서 이렇게 굉장히 급격하게 빠졌어요. 빠지면서 다시 이제 회복하는 시점, 요때까지가 알트의 불장입니다. 근데 이때 보시면 비트코인 가격도 2,000불에서 17,000불까지 오르고, 도미넌스가 빠졌을 때 비트코인의 가격이 중요해요. 보시면 15,000, 16,000에서 아주 많이 빠지진 않습니다. 요 정도 흐름이 이제 알트로 많이 흐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 12,000불, 15,000, 12,000 이걸 유지를 했죠.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이제 가격이 빠지는 차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빠지고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빠지지 않는 이때가 이제 알트 불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직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계속 올랐고 한 77까지
정도까지 올랐고 최근에 이제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더 많이 빠져야 돼요. 그럼 이제 비트코인 가격도 어느 정도 더 고점을 찍고 약간의 조정이 있겠죠. 그때가 이제 알트코인이 굉장히 이제 펌핑하는 그런 시기인데 그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차트를 한번 보시고 이거랑 뭐 정확하게 똑같이 가진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원래 그 패턴은 계속해서 좀 반복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유사한 흐름으로 흐를 거기 때문에 그 차트를 관점으로 비트코인 도미넌스와 가격들을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 도미넌스와 함께 이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죠. 여전히 알트코인 시즌이 안 됐어요. 최근에 한 55 정도 올랐다가 47에서 약간 조정받고 여전히 이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를 제가 보는 법을 유튜브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 비트코인 시즌 이때는 알트코인을 매수하기 제일 좋은 시기예요. 근데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습니다. 큰 폭의 하락을 내가 감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은 이 알트코인을 투자할 때 비트코인 시즌보다는 조금 좋은 구간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트코인 시즌 전에 구매할 수 있는 굉장히 좀 안정적이면서도 좋은 구간이 될 수 있죠. 이때보다는 변동성이 좀 적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도 변동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때 투자하시더라도 뭐 예를 들어 메이저에 따라 다르겠지만 심하게는 50% 이상 빠지는 것을 어느 정도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돼요. 그런 큰 폭의 하락들이 중간중간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메이저 위주로 좀 안정성 있는 코인들로 선택하셨더라도 충분히 많이 빠질 수 있다. 그런 것들을 미리 이제 알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 시즌이 되면 이때는 굉장히 시장이 변동성이 커집니다. 급락도 하고 급등도 하고 뭐 몇백 프로씩 오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시장에 광기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많이 투자를 한다면 굉장히 단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되고 이 비트코인 시즌과 이 알트코인 시즌 전에 이제 구매하셨던 분들은 알트코인 시즌이 됐을 때 수익 실현을 조금씩 해야 됩니다. 그 계획을 언제 세워야 되냐면 지금 세워야 된다는 거죠. 지금 세우셔서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현재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시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볼 때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 볼 수 있는 것은 크립토 카운트에 보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선물 거래량 중에 버블 차트가 있어요. 이걸 보시면 현재 시장이 얼마나 과열되어 있는지 버블인지를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만 보면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경우 여기 보시면 뉴트럴 중립 그리고 쿨링, 히팅, 오버히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버히팅은 과열 구간이죠. 이때는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 구간이고요. 히팅은 여전히 좀 홀딩해도 되는 구간입니다. 시장이 이제 과열로 가기 전. 쿨링은 히팅으로 가기 위한 단계죠. 그래서 지금 보면 비트코인 너무 과열되어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보시면 온체인 데이터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쿨링이죠. 과열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아니구나 이렇게 마음에 이제 안정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가장 좋은 매도 시기는 오버히팅 구간입니다. 오버히팅 구간이 여기 과거에 보시면 굉장히 길어요. 오버히팅만 한번 이렇게 체크해 보시면 오버히팅 구간이 여기서 시작되고도 굉장히 과열 기간이 깁니다. 이때도 많은 수익 실현의 기회가 있는데 오버히팅이 시작되고 어느 정도에서 익절을 할지를 좀 계획을 세워야겠죠. 그렇게 이제 계획대로 실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과열 단계가 아니다. 히팅도 아니고 쿨링 단계죠. 쿨링 단계. 현재 우리는 쿨링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NBRB G스코어죠. 이것 역시 과열 단계가 아님을 알려주고 있어요. 과거에 이제 굉장히 과열될 때 보시면 이렇게 9 이상 스코어 칠 때가 있죠. 요런 단계죠. 요런 단계. 그래서 좀 안정적으로 내가 좀 수익을 실현하고 싶다라고 하면 7 이상일 때, 이때 이제 수익을 실현하면 굉장히 좋겠죠. 더 과감하게 가져가면 더 위로 이제 가져가도 되는데, 조금씩 단계별로 뭐 6, 7, 8 이렇게 단계별로 수익을 실현해서 좋습니다. 좀 더 보수적으로 잡으면 뭐 5부터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을 충분히 실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단계가 G스코어가 3 아래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높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스코어가 필요합니다. 여전히 비트코인은 과열 단계가 아니고 상승분이 많이 남아있다. 역시 알트코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너무 성급하게 이제 시장의 상황에 따라 결정하지 마시고 이런 이제 온체인 데이터들 좀 활용하셔서 매수 시점 대비해서 얼마나 수익을 실현할 건지 데이터 위주로 결정하시고 그 데이터가 지표를 알려줄 그때 매도를 실현하는 것이 좋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시장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소리들 어떻게 보면 소리들은 정보들은 잡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자산을 굉장히 잃을 수도 있게 만들고 또 얻을 수도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시장 여러 소리 중에 지표들을 활용하는 투자 습관을 계속 몸으로 체득하셔서 습관화하셔서 매도하고 매수하기 전에 그냥 하지 마시고 반드시 지표 한번 확인하고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시면 누구나 좋은 성적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 8월에 있을 이제 주요 경제 지표하고 좀 불확실성, 그리고 최근에 비트하고 알트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불안해하는데, 그런 불안 요소들을 우리가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왜 그런지 지표들을 통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주요 지표들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항상 시장은 변합니다. 변하고 여러 가지 소리도 많고 잡음도 많고 좋은 소식들도 있어요. 이런 소식들을 참고는 하시되 마지막 결정은 항상 온체인 지표라든지 주요 지표들을 참고하셔서 결정하는 습관을 하시면 반드시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성적을 거둘 것이라고 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